오늘 하루도 여러분으로 잘 살고 계신가요? 어떠한 상황이나 누군가의 의한 당신이 아닌 꿈 많고 당차던 원래의 당신으로 말이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너무 늦게 인사드리죠. 여러분, 봄 감기 조심하세요. 일주일 동안 투병한 경험자의 조언입니다.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에서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오늘은 2장에서 마지막 챕터인데요. 동물 실험 대체를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동물 실험 대체. 우리가 더욱 계몽된 국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최소한의 개혁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동물의 이익이 그와 유사한 인간의 이익과 동등한 배려의 대상이 되는 지점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오늘날 우리가 거대 산업으로 파악하고 있는 동물 실험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들을 가두어 두었던 우리는 텅 비게 될 것이며 실험실은 폐쇄될 것이다. 의학 연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시장에 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신제품의 경우는 이미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조금 덜 사용하면서 이럭저럭 살아가면 될 것이다. 이것이 커다란 손실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다.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을 실험하고자 할 경우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방법이 앞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 책 초판에서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동물에게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예측을 했다. 이 분야에 투여된 노력은 실로 미미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노력이 배가 될 경우 초기에 달성했던 결과에 비해 훨씬 커다란 진보가 이루어질 것임을 보장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두 가지 주장 모두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앞에서 우리는 제품 실험 분야에서 동물 실험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과학자들이 갑자기 동물들을 더욱 배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이는 동물 해방론자들이 열심히 분투한 캠페인의 결과인 것이다. 아마도 동일한 상황이 여타의 많은 동물 실험 분야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동물들이 여러 달, 심지어 수년에 걸쳐 담배 연기를 강제로 흡입해왔다. 막상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증거는 동물 실험이 아닌 인간에 대한 임상 관찰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암 연구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 정부는 그러면서 담배 산업에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연구 자금의 상당 액수가 동물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암과의 투쟁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자신들의 작업에 다른 명칭이 아닌 암 연구라는 명칭을 붙이는 이유는 실험자들이 그것이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대부분의 종류의 암과의 싸움에서 계속 패하고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198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암의 전체 비율은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반영했음에도 지난 30년간 매년 약 1%의 비율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젊은 미국인의 폐암에 걸리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경향이 반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징후이다. 폐암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반가운 소식은 치료법의 개선 결과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특히 백인 남성들이 담배를 적게 피움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폐암 환자들의 생존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폐암에 걸린 사람들 중 80에서 85%가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담배를 끊음으로써 사실상 폐암을 근절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수많은 동물에게 담배 연기를 흡입하게 하여 폐암을 유발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폐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이와 같은 결정의 대가로 동물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이를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더욱 일반적인 암치료의 경우도 폐암 치료와 마찬가지로 성적이 저조하다. 물론 어떤 특정한 암치료에 성공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74년 이후 암 진단을 받고서 5년 또는 그 이상 생존한 사람의 수는 1% 이하 정도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예방, 특히 더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사람들을 교육하는 방법이야말로 더욱 유망한 접근 방식인 것이다. 인간의 질병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치료법 개발이 동물 실험 때문에 방해받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학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국립환경위생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동물 실험으로는 사람들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찾아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사람은 비소에 노출됨으로써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지만 동물들에 대한 연구실 실험에서는 그와 같은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1985년 잘 알려진 월터 리드 육군연구소에서 개발해낸 말라리아 백신은 동물에게 효과가 있었지만 인간에게는 별로 효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콜럼비아 대학의 과학자들이 인간 자원자들을 이용해 개발한 백신이 훨씬 효능이 있었다. 최근 동물 실험 옹호자들이 자주 거론하는 것은 에이즈 치료법 발견의 중요성이다. HIV를 추출한 최초의 미국인 로버트 갈로에 따르면 프랑스의 연구자 다니엘 자기리가 개발한 예비 백신은 동물보다는 인체 내에서 HIV 항체 생산을 자극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침팬지에 대한 실험 결과는 나를 별로 만족시키지 못했다.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의미심장하게도 이러한 호소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응했다. 예를 들어 게이 활동가 레리 크레머는 우리가 모르모트가 되어보자고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탄원이 의미가 있음은 분명하다. 만약 인간이 자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본다면 치료법이 훨씬 빨리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의 특성상 게이 단체에 속해 있는 수많은 성원들의 강력한 유대를 감안한다면 자원자가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자신들이 하고 있는 바에 대해 자원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강제나 강압으로 실험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실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불합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은 인간이다. 막상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동물이 실험 대상이 되어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물 실험이 우리의 수명을 크게 연장시켰다고 말하길 즐겨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동물 실험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시기에 영국 제약산업협회는 요즘 사람들은 삶이 40세에 시작한다고 말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나이는 죽음이 가까운 나이였다라는 제목하에 가디언즈의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계속해서 광고에는 19세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2세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40대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오늘날에는 40대의 목숨을 잃을 경우 이를 비극으로 생각한다고 쓰여 있다. 그 광고는 우리들 대부분이 70대에 이르기까지 살 수 있게 된 것은 상당 부분 동물을 사용하는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비약적인 발전 덕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사실상 위에서와 같은 광고는 지나칠 정도로 뻔뻔스럽게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 지역 의학 전문가인 데이비드 조지 박사는 랜싯에서 그 광고는 일종의 훌륭한 교재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계 해석에 대한 중요한 오류를 두 가지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1976년 발간된 의학의 역할이라는 토머스 맥키언의 영향력 있는 저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의료적 개입과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19세기 중반 이래의 사망률 개선에 각각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부언하고 있다. 이 논쟁은 해결되었고 이제 의료적 개입이 사망률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며 주로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아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JB와 SM 맥킨리 또한 미국에서의 10가지 중요한 전염병의 퇴조에 관한 연구에서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들은 급성 척수 회백질염을 제외한 모든 질병 사망률이 새로운 의료 처방이 도입되기 전에 이미 현저하게 낮아졌음. 이는 위생 설비와 음식 섭취의 개선으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1910년에서 1984년 사이에 미국에서 일반 사망률이 40%나 낮아진 사실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수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마도 전체 사망률이 하락해서 주요 전염병에 대한 의료적 개입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은 3.5% 정도일 것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사망률 감소의 성공 사례는 대부분 바로 이러한 질병과 관련된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3.5%는 아마도 의료적 조치가 미국 전염병 사망률 감소를 기여한 바를 가장 후하게 평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3.5%가 모든 의료적 개입에 관한 수치임을 기억하라. 동물 실험 자체가 공헌한 바는 의료적 개입이 사망률을 낮추는 데서 공헌한 바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실험에 쓰이는 동물의 이익을 진심으로 배려함으로써 방해받는 과학 연구 분야도 분명 있을 것이다. 또한 동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쉽사리 이루지 못했을 진보가 동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된 지식 분야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동물 실험 옹호자들이 중요한 발견 사례로 종종 언급하는 것은 합의의 혈액순환에 대한 연구이다. 그들이 언급하는 것에는 벤틴과 베스트의 인슐린 발견과 그것이 당뇨병에 주는 역할도 포함된다. 또한 급성 척수 회백질염을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 파악하게 된 사실과 이에 대한 백신 개발, 심장 절개 수술과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가능하게 한 여러 발견들, 우리의 면역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이식 장기의 거부 반응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등이 그들이 언급하는 사례에 포함된다. 실험을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반드시 동물 실험 때문에 그러한 발견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다. 방금 우리는 동물 실험으로 얻게 된 지식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동물 실험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더욱 측정하기가 힘들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동물 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에 관한 논쟁은 본질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설령 동물을 사용하여 소중한 발견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약 애초부터 동물 연구가 아닌 다른 의료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 연구가 더 성공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발견된 것들 중 일부는 더욱 늦게 발견되었을지도 모르며 전혀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많은 연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치료보다는 건강한 삶이 강조되면서 매우 상이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의약품이 개발되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라도 동물 실험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방법을 통해 동물 실험의 정당성에 관한 윤리적 질문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혜택이 있다는 증거가 아무리 명백해도 이는 마찬가지다. 이익 동등 고려라는 윤리적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해 볼 때 지식을 획득하는 몇 가지 수단들은 배제시켜야 한다. 지식을 추구할 권리에 신성함을 부여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미 우리는 과학 연구에 관한 많은 제안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사람들의 동의 없이 그들에 대한 고통스런 또는 치명적인 실험을 수행할 일반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와 같은 실험을 통해 다른 어떤 방법보다 훨씬 신속하게 지식이 발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는 실험에 관한 기존의 제안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주요 건강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방식에 따라 실천하는 데 충분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적절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산업화가 이루어진 서구의 빈민가를 휩쓰는 질병들은 대체로 우리가 치료법을 잘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와 같은 질병들은 적절한 영양과 위생, 건강관리가 갖추어진 공동체에서는 크게 줄었다. 전 세계적으로 매주 25만 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들의 사망 중 4분의 1이 설사로 인한 탈수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알려진 동물 실험이 필요 없는 단순한 치료만으로도 아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 진정으로 건강 개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연구소를 떠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의학적 지식이 닿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면 인간의 건강에 훨씬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실천에 관한 의무는 여전히 남는다. 널리 시행되고 있는 동물 실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확히 어떤 행동인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입법자들은 유권자들의 동물 실험 항의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과학, 의학, 수의학 집단들이 유권자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직업 집단이 워싱턴에서 정치 로비 활동 단체로 등록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험을 제한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이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린다. 동물 실험의 지속 여부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다.
소위 전문가들은 실험이 계속되어야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식 추구가 선이라는 윤리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 동료가 행하는 바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도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 독립생물의학연구협회와 같은 전문적인 선전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 연구소는 대중과 입법가들의 동물 실험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다. 연구소는 책을 출판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했으며 어떻게 연구자들이 실험을 옹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이러한 협회도 유사한 기관들과 더불어 번창했다. 우리는 또 다른 로비 집단인 영국 제약산업협회의 사례로부터 그와 같은 집단이 어떻게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가를 이미 살펴보았다. 입법자들은 동물 실험을 논할 때 방금 위에서 언급한 기관들과 의학, 수의학, 심리학, 생물학 협회들을 마치 자신들이 대기 오염을 논의할 때 제너럴 모터스 사와 포드사를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 동물들을 사육하거나 포획해서 판매하는 수익사업이나 동물들을 가두어둘 우리와 사료, 동물에게 실험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될 경우 개혁의 과제는 쉽사리 완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장을 빼앗아갈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대한 로비 자금을 기꺼이 뿌리려 할 것이다. 의학과 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신망. 이와 같은 기업의 재정적인 이익 문제가 결합될 경우 실험실에서의 종차별주의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투쟁은 어려워지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진보를 위한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 그 어떤 주요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모든 동물 실험이 일격에 폐지될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그와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없다. 동물 실험은 일련의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그 중요성을 축소시키고 여러 분야에서 실험 대체안을 개발하며 동물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를 변혁시켜 나갈 때에야 비로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당면 과제는 이와 같은 부분적인 목표를 위해 분투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 착취에 종지부를 찍는 기나긴 행진의 이정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의 고통을 종식시키는 데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있는 대학과 상업적 실험실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는가를 알리고자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동물 실험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품 구입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화장품은 현재 그 대체품이 있다. 학생들은 비윤리적이라 생각하는 실험을 거부해야 한다. 누구든지 학술 잡지를 통해 어디에서 고통을 주는 실험이 자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일단 이를 알게 되면 대중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환기시킬 방도를 구할 수 있다. 문제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자들은 동물 실험에 대해 엄청난 양의 편지를 접수한다. 그럼에도 정작 동물 실험을 정치 문제화하는 데는 수년 동안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여러 나라에서 동물 실험을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정당들, 특히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녹색당 쪽에 가까운 당들이 동물 실험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정강 발표를 통해 의약품과 화장품 관련 실험 대체 방안 중 인증 절차를 더욱 단순하고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험실 동물에 대한 착취는 종차별주의라는 커다란 문제의 일부이며 종차별주의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언젠가 우리 자손들이 책을 통해 20세기의 연구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소위 문명인들이 그러한 짓을 했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끼면서 의아해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들의 느낌은 로마 검투사 시업장에서 있었던 잔악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또는 18세기 노예무역에 대한 글을 접했을 때 우리의 느낌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호세에는 전해지겠죠?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동물에 대한 태도에 관한 한 모든 사람들은 낯이다 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 작가 아이작 바셰비스 싱어가 한 말인데요. 맞는 말 같죠? Y뉴스 외전 86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87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주 특별합니다.